고객과 만나서 체결을 할 때는 애순이처럼 해라. 톡톡 튀고 설명 잘하고 딱 박히게 하셔라. 그리고 그 계약들을 관계를 유지를 할 때는 관식이처럼 하셔라. 묵직하게 툭툭 투박하지만 챙길 거 다 챙기는 어떤 츤데레 스타일로 하셔라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저는 떠올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일즈 인사이터 김범기 사업단장입니다. 단장님, 최근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봤죠. 네,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확실히 보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보면서도 저는 계속 보험 세일즈하고 연결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보험은 간단하게 이 산업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계약을 체결을 하고 관계를 잘 유지를 하면은 이 산업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대전제는 계약을 받을 때는 고객과 만나서 체결을 할 때는 애순이처럼 해라. 톡톡 튀고 설명 잘하고 딱 박히게 하셔라. 그리고 그 계약들을 관계를 유지를 할 때는 관식이처럼 하셔라. 묵직하게 툭툭 투박하지만 챙길 거 다 챙기는 어떤 츤데레 스타일로 하셔라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저는 떠올랐습니다. 저는 보다 보니까 이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우리가 세일즈를 할 때 참고할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경제 침체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일례로는 자영업자분들이 550만 명이에요.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때가 600만 명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되게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 나오는 드라마들이 주기적으로 어떤 게 나오고 있냐면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리고 동백꽃 필무렵,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세 드라마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따뜻해요. 따스해요, 이 드라마들이. 그 말은 우리나라는 지금 과거처럼 사람을 죽이고 뭐 스릴러라던가 이런 반전도 좋지만 사람들이 따스함에 열광을 하거든요. 일상생활에 너무 퍽퍽하니까 간접적으로라도 따스함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시대는 우리가 하는 세일즈 방식에 따스함을 녹여야 된다가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세일즈 팁입니다. 그럼 보험 설계사는 어떤 따스함을 보일 수 있을까요? 처음 대면했을 때 그리고 그와 관계를 유지할 때로 구분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만남에서 드릴 수 있는 따스함은 이거 네일클로버 보이시죠? 저희 여기에다가 명함 넣어갖고 드리거든요. 저희가 이 명함을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범기입니다. 그러면 그 고객님이 받으시고 하고 이렇게 여시면 네일클로버 안에 제 얼굴이 있거든요. 그럼 이때 한마디 딱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보험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저의 만남이 행운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괜히 시작부터 마음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이 고객과의 만남을 마칠 때 또 행운을 드립니다. 이거는 포춘 쿠키거든요. 그럼 그분은 우리의 만남의 처음과 끝이 행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스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따스함을 처음에 드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고객과의 관계 유지 중에 드릴 수 있는 따스함은 아무래도 주기적으로 전화를 드리는 건 당연하고요. 예를 들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선에서 봄철에 구충제를 선물로 드리다던가 저와 PD님이 우리는 둘 다 보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김범기 고객은 맨날 빈손으로 있고 가만히 있는데 이 다른 고객은 계속 뭘 선물을 받아요. 구충제가 갑자기 회사에 택배로 와요. 범기 씨 그거 뭐야? 이거 내 담당 설계사님이 가끔씩 챙겨주세요. 그럼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설계사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고객은 마음이 따스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스함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근데 폭삭 속았수다에는 애순이랑 관식이 말고도 엄청 많은 등장인물들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았잖아요. 네, 선제 없고 튀어란 드라마 아시죠? 거기 주연 기억나세요? 네. 네, 변우석 씨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조연은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주연이 너무 압도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드라마 비중 자체를 주연이 많이 쓴 거잖아요. 근데 폭삭 속았수다를 보면은 학씨랑 영범이, 충섭이 엄마, 애순이 할머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드라마가 정말 잘 돼 있는 이유가 뭐냐면 1화, 2화, 3화, 4화, 5화, 6화 볼 때마다 그 화의 주인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드라마의 전체 주인공은 애순이와 관식이지만 사실 우리는 1화, 2화, 3화를 볼 때마다 기억에 남는 회차별 인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그 드라마의 가장 큰 성공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보험의 산업에도 주는 시사점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암보험, 또 뇌보험, 심장보험 이런 것 때문에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보험에도 수많은 조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수술비라던가 어르신들이 노인 유치원, 노천 가실 때 하는 재가보험이라던가 또 화재보험이라던가 이런 조연들이 되게 많아요. 당연히 드라마도 주연이 연기를 못하면 망하잖아요. 주연인 상품들은 당연히 잘해야 되는데 이 조연인 상품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이런 조연이 있어야 하고 구성을 잘하면 한편의 아름다운 드라마처럼 나의 보험도 조금 더 상품 자체가 주조연의
조화가 잘 된 것처럼 다채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던져봅니다. 이제 넷플릭스가 마이네임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길복순도 있었고 그 부부의 세계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부부의 세계나 길복순을 가족이 모여서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 드라마들은 이 온 가족의 대상이라기보다 조금은 성인들을 위한 대상이라고 한다면 폭삭소가수다의 제일 큰 장점은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것만 부끄럽지 않으면 온 가족이 모여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온 가족이 모여서 볼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타겟층이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의 인기도나 인지도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초등학교에서도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다못해 노치원에서도 폭삭소가수다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험 세일즈를 함에 있어서도 얼마나 나의 타겟층이 넓은지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이랑 자동차 보험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내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다른 상품들을 공부함으로써 나의 타겟층을 넓혀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또 연금보험이라든가 종신보험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화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까지 그 스펙트럼을 넓히면 조금 더 나에 대한 고객의 타겟층들이 다양해질 거고요. 나의 고객이 나를 타인에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소개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화재보험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야. 좋아요. 그런데 반대급부로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이 사람은 화재보험도 정말 잘하는데 연금도 엄청 전문가야. 그러면 타겟층이 갑자기 이만큼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폭삭소가수다로 볼 수 있는 세 번째 세일즈 꿀팁은 타겟층을 넓힐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셔라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폭삭소가수다를 바탕으로 그 드라마가 주는 세일즈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우리만의 고유한 무기를 갖고 4월 한 달도 승리하시는 한 달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세일즈 인사이터 김범기 사업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